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현황도로 개정판에 나오는 실제 사례 135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0년 된 골목길은 사유라도 공로이다. 그러니까 1940년에 지어진 주택을 개축하려고 하니 그 진입로가 사유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황도로 책자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책자는 지면 관계로 조금 짧게 설명되어 있고 유튜브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940년 주택의 진입로가 사유이다. 2006년 법원 판결에 따라 5필지의 대지는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자에게 분할 이전됐는데 2008년 내부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이라서 점유 취득 시효를 인정받지 못하고 원 소유자 명의로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소유권을 주장하니 허가청은 개축 신고인데도 사용 승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한 필지였던 것이죠. 그것을 5필지로 실제 현황대로 나누다 보니까 그 주황색의 도로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필지 중 3필지는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붙어 있으니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리고 파란색의 2필지는 도시계획 도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황색의 내부 도로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주변에 도시계획 시설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1940년도 당시에는 도시계획구역 외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황도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림에 보면 앞에 있는 파란색 중에 가운데 있는 앞에 있는 부분은 그 진입로가 주황색의 너비가 6m에서 약 1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문까지 6에서 10m의 현황도로가 있는데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답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진입로는 허가 신청자가 확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대지가 현황도로에 접했다면 그 현황도로에 통행권한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허가 신청자 및 허가청은 다음 순서로 통행권한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토지의 허가 여부를 검토하려면 첫 번째, 이 현황도로가 건축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건축법 44조 단서 1호에 있습니다. 또는 건축법 45조 단서 2호에 의해서 조례도로 기준에 맞으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고 허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0년 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의 개축의 경우에는 첫 번째, 건축법에 완화 규정이 있고 건축법 5조 또 그리고 재정건축법 부칙 등에 있죠. 그 다음에 지목이 되고 기반시설이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청은 행정행위 중에서도 기속행위로 처리해야 될 것인데, 이 골목길이 건축법 너비 기준에 맞는지와 또 사유이면, 그러니까 타인 소유이면 통행 권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44조 1항 단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대지 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 982, 18229 등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유권 해석이죠. 다음 두 번째, 허가 신청자에게 이 골목길에 통행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과 2008년 일반 공중의 통행로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 필지를 5필지로 분할하면서 말입니다. 또 이 골목길은 원래 한 필지 지목이 되인 한 필지의 토지였으나 1940년경 5사람에게 매도한 것인데 2006년에야 5필지로 분할된 것이므로 원 소유자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도로를 개설해 줄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 2009-8802 판결문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일단은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해서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된 법원에서 인정한 판결문이 있다면 그 어떤 법보다 더 정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 소유자가, 그 골목길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면 허가청은 이 골목길에 대한 두 번의 판결문과 위 대법원 판례 법리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소유자를 말입니다. 그리고 허가청은 반드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무구 도로를 지정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추후 소유자가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승소할 수 있다면 허가 신청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오지 않으면 개축허가도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무리한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는 골목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소유권이 제한됐는지도 허가권자는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에 따라 원 소유자 및 현 소유자는 배타적 사용권의 행사가 제한된 공로라면 소유자라도 일반인 통행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공로 통행을 막으면 민법의 불법행위가 되고 형법의 일반교통 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청은 건축법이 허가 신청자에게 부여하는 접도 의무 입법 취지에 맞고 허가 기준에도 맞는데도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민사 영역이라고 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통행 권한이 명백히 있다면 건축법 제44조 예외 또는 제45조의 조례도로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고 건축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으로 봐야 한다 라고 대법원 2021-242-154 판례 나왔습니다. 또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도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었다면 사용승낙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공로가 됐기 때문에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80년 동안 주민이 사용해 왔다면 조례도로로 지정해야 되는 것인데 지정할 수 있는지 허가 신청자는 허가권자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허가청은 건축법 45조에 따라 건축법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사용해온 국공유 및 사유 토지를 말합니다. 현황 도로를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현황 도로는 우리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고 건축법 45조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지자체 건축조례에는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곳, 1940년식 건축물 대장이 있는 곳은 재정건축법 부칙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곳은 가능하다고 조례되어 있는데, 그래서 허가 신청자는 조례도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얼핏 통과도로처럼 보이지만 오른쪽 부분은 2m 미만이어서 선행허가에서,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건물이 얼마 전에 신축허가를 받았는데, 개축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에서 오른쪽은 2m 미만이니까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한 걸로 봐서 도로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보지 않아서 통과도로가 되지 못하고 이 골목길은 왼쪽만 막다른 도로로 보고 선행 허가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축조례 34조를 보면 법 45조 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너비 4m 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3조 3에 의한, 그러니까 막다른 도로를 얘기합니다.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와 같다 그래가지고 5호에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호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허가권자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해서 사용승낙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 그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허가권자의 공익적 판단 여지를 존중해서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면 불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도 41579 등에 있습니다. 이때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허가 신청자에게 있다라고 대법원 2017도 48956에서 판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 오인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청은 이 골목길이 일반 공중의 통행로라는 판결, 그러니까 유권 해석에 따라야 하고, 이번 허가에서 골목길 전체를 통과도로로 본다면 너비 4m 이상이면 되니까 현재 정문 앞 개축 신청한 대지의 정문까지는
도시계획 도로에서부터 너비가 6m에서 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너비가 부족하면 건축 후퇴선을 적용해서 허가해주면 될 것입니다. 1940년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축물이 지금 개축조차 안 된다면 이건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은 본질적 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째는 고충민원 또는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이 골목길은 원래 한 필지가 5필지로 분할되면서 그때의 5필지 중에 오른쪽에 3필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붙어 있으니까 접도 의무가 충족돼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왼쪽에 파란색의 2필지는 현황도로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할되면서 그 내부에 유일한 통행로이기 때문에 주의토지 통행권을 비롯해서 법정 통행권도 있는 곳입니다. 220조의 무상통행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현행 건축법 기준과 애매하다거나 또는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법정 통행권까지도 있는 이 개축 신청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넘어선 아주 큰 잘못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반려를 하면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 정리하면 행정법을 집행하는 허가청은 이 건축 신고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수리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수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막연히 법을 잘못 집행했다라고 하는 불이익이 두렵거나 소유자의 억지스러운 배타적 사용 수익권 주장에 판단이 흐려져서 소국 행정을 한다면 결국 그건 국민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잘못 판단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 신청자에게는 통행권은 있습니다. 민법 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 민법 220조의 무상통행권이 있다는 거죠. 무상통행권이.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도 토지 인도를 하거나 또 뭐 점유 이전을 하라거나 철거를 하라거나 또는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지 소유자나 허가청에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대법원 판례 법리가 있고 또 다행스럽게 이 필지는 2번의 점유 취득 시효 소송에서 일반 공중 통로이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법원 판례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허가 신청자한테는 막강한 확실한 통행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를 보호해 줘야 될 것은 대부분의 판례 법리, 그리고 민법 220조의 무상통행권, 그리고 2번에 걸친 법원 판결문, 그리고 1940년도에 있었던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허가 공무원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허가 공무원은 건축법의 접도 의무 입법 취지와 허가 기준에 맞은 것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 수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조례도로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이번 건축 신고는 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주민들과 골목길 소유자에게 이런 권리 및 의무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국민들 서로 싸우게 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법원으로 가게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요청했는데 권익위에서도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자체는 이런 잘못된 행정을
안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지자체도 공부해야죠. 또 국토부는 지자체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있을 때 방관하지 말고 대법원 판례 법리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대책, 그러니까 면책 규정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는 80년 된 건축물이 개축조차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허가 신청자는 6가지 정도를 검토를 해서 일단 허가권자를 설득하고 안 되면 접수를 해서 반려되면 반려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고충민원을 제기를 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